네, 안녕하십니까, 광작입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배추밭은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지인분이 하고 계시는 배추밭입니다. 올해 한 200여 포기 정도의 배추를 심으신 것 같은데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이틀 됐는데. 지금 시점으로 이틀 됐다고는 하지만 제가 어제 봤을 때도 다 죽어 있었습니다. 심은 지 하루 만에 다 죽은 겁니다. 왜 이럴까요? 그런 원인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모종을 심으실 때 실수하는 일이 없으시고, 또 모종을 심어서 이렇게 쉽게 허무하게 죽여버리는 일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모종을 언제 정식하는 게 좋은지 짐작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내용은요, 모종을 정식할 때 활착률을 높이고 생존 가능성을 높이고, 그리고 이렇게 말라 죽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몇 가지 방법들까지, 그리고 원인까지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보신 그런 배추 모종들이 정식하고 나서 하루 이틀 만에 죽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주변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가서 물을 주고, 아침에도 물을 주고 저녁에도 물을 주는데 모종이 말라 죽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지금 그거부터 간단히 설명드리고 갈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배추 모종이 일단 식물이기 때문에 광합성과 증산작용이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광합성과 증산작용을 이해하시는데 이것처럼 쉬운 설명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광합성이 뭐냐? 햇빛을 받아서 양분을 만드는 일이에요. 포도당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 즉 광합성의 과정에서 이 식물은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물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물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증산작용입니다. 증산작용은 잎에 있는 그 숨구멍, 즉 기공이라는 걸 통해서 물을 내뱉고 공기를 내뱉어요. 호흡을 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합성에 필요한 물을 공급해주는 역할도 하고, 또 물을 배출하면서 자체의 체온 조절을 합니다. 사람이 땀을 흘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이게 배추가 말라 죽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그걸 설명드려 볼게요. 광합성을 해야 되면 엽록체가 필요합니다. 이 이파리가 초록색인 이유가 바로 엽록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엽록체가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게 어디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기공이라는 숨구멍이 있어요. 그 숨구멍을 이루고 있는 세포가 공변세포라는 겁니다. 공변세포의 모양은요, 이렇게 사람의 입술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 입술 모양으로 생긴 기공이 열리면 숨을 쉬는 거고요, 닫히면 숨을 안 쉬는 겁니다. 그러면 증산작용도 안 일어나요. 이 기공이 열렸을 때 숨도 쉬고 물도 증발이 되면서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변세포 안에 엽록체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공변세포 안에 있는 엽록체에서 광합성을 하겠죠. 그러니까 한낮에 햇빛이 뜨면 광합성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양분을 만든다고 했죠. 공변세포 안에 포도당이 증가해요. 그러면 우리가 밤에 라면 먹고 자면 얼굴이 뚱뚱 붓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 세포 안에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물을 빨아들여서 세포가 뚱뚱해집니다. 그러면 농도가 낮아져요. 이렇게 세포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물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변세포 안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면서 포도당이 늘어나니까 공변세포 안에 농도가 늘어나요.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걸 정상적으로 낮추기 위해서 물을 빨아들입니다. 그러면 얘가 뚱뚱해져요. 세포가 뚱뚱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사람 얼굴 붓듯이. 그런데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뚱뚱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 이 안쪽에 있는 세포벽이, 이 맞닿아 있는 세포벽이 두꺼워요. 그리고 이 손등 부분, 입술의 바깥 부분처럼 생긴 이 세포벽이 얇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풀어 오르면 풍선이 부풀어 오르듯이 밖은 부풀어 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겨지면서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공이 열리는 거예요. 증산작용을 해야 물도 빨아 올릴 수 있다고 했어요. 빨대를 꽂아서 물을 마시면 우리가 쭉 빨아들이면 물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듯이 이파리에서 증산작용이 일어나서 수분이 날아가니까 뿌리에서도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했어요. 물이 증발되면서 체온 조절을 합니다. 사람처럼. 근데 사람이 체온이 너무 높아져요. 그리고 주변이 너무 습해요. 그럼 땀의 증발이 잘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몸 안에 있는 열기가 밖으로 못 빠져나가요.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더워지면 증산작용이 안 일어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식물도 35도 이상이 되면요, 광합성이 약해집니다. 광합성이 약해진다는 뜻은 증산작용도 따라서 약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수분 증발이 안 일어나죠. 그런데 밖에 기온은 너무 높습니다. 수분 증발이 안 일어나니까 체온 조절에 실패하는 거예요. 뿌리에서도 물이 잘 안 올라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물은 안 올라오면서 증발도 안 되고 하니까 체온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때보다 훨씬 빨리 모종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걸 아셔야 여러분들이 모종에 정식을 하면서 다시 심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면 언제 심는 게 좋겠습니까? 한낮 최고 기온이 30도 혹은 20도 후반, 그 다음에 야간 온도가 최고 기온이 20도 초반까지 떨어지면요, 이걸 두 개를 합하면 단순히 한 30도라고 가정해보고 20도라고 가정해볼게요, 밤을. 그럼 두 개를 합하면 50도, 나누면 25도가 되죠. 그 정도가 되면 좋습니다. 하지만 27, 8도까지는 괜찮아요, 이 평균 기온이. 그러면 배추 모종을 심었을 때 증산작용이 안 일어나서 죽어버리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기예보를 잘 확인하셔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 야간 온도를 잘 살펴보시고, 지금 제가 한 것처럼 단순 계산도 좋으니까 이걸 두 개를 합쳐서 반으로 나누어서 이 정도 되면 이제 30도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심어도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모종을 정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이렇게 흐린 날, 비가 오기 직전이라든지 이럴 때 심으시면 좋아요. 그러면 지표면 온도도 많이 좀 식고, 그 다음에 대기 온도도 많이 떨어져서 모종이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초기 활착을 빨리 할 수 있어요. 초기 생존 확률도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모종을 일단 고르셔야 되는데, 고르실 때도 튼튼한 모종을 고르셔야 그만큼 생존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너무 이파리가 길쭉하니 가늘고 얇고 그러면 웃자란 거예요. 그 다음에 성장점 확인하세요. 성장점이란 건 이 새 줄기가 나오는 이 가운데 부분이에요. 이 생장점이 훼손된 모종은 살 수가 없습니다. 자라질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종판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 밑에 뿌리가 보여요. 이 뿌리가 하얗게 보이는 그런 모종을 선택하셔야 그만큼 뿌리 활착이 빨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심으실 때도 이걸 잡아당기실 때 그냥 쑥 잡아당기시면 이 뿌리가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모종을 밑에서 이렇게 한번 슬쩍 누르셔서 잡아 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모종이 빠집니다. 그리고 이 흙을 절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깨지면서요, 이 안에 있는 실뿌리들이 다 끊어져요. 실뿌리들이 끊어지면 그만큼 물 공급이라든지 양분 공급을 늦게 받아요. 왜? 그 뿌리들이 다시 재생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모종을 심으시기 전에 물을 충분히 주십시오. 보통 여러분들이 모종을 심고 나서 물을 주거나 씨앗을 뿌리고 나서 물을 주면 위에 흙이 딱딱해져요. 그리고 뿌리가 물도 제대로 흡수 못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아까 보셨듯이 뿌리는 대부분 이 밑에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여러분들이 물을 미리 주시면요, 물을 밑에 저장해 놓는 셈이에요. 그러면 그 물이 위에 지표면이 말라도 위로 계속 올라오면서 뿌리에게 물 공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주는 것보다 훨씬 유리해요. 여러분들이 물을 매일 주지 않으셔도요, 한 3, 4일에 한 번만 가서 주셔도 밑에서 물이 올라오니까 물 부족에 빠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심기 전에 한 30분 정도 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살균제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미생물이 들어있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런 데다가 침지를 좀 하세요. 그래서 이 흙이 물을 좀 머금고 있어야 초반에 좀 버틸 수 있는 그만큼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 다음 모종을 심으실 때 깊이를요, 뭐 흙의 높이만 딱 맞추시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아닙니다. 흙보다 약간, 이 표면에 있는 흙보다 약간 깊게 심으셔야 돼요. 그래서 흙이 위에 살짝만 덮이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수분 증발을 막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 주지 마세요. 미리 물 주세요. 자, 그리고요, 흙을 꽉 누르지 마세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냥 흙만 슬쩍 덮어놓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뿌리와 흙이 조금 밀착할 수 있도록 정말 살짝만 눌러주세요. 살짝만. 이 모종과 밑에 있는 흙이 들뜨지 않도록 살짝만 눌러서 접촉면을 좀 늘려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 흙을 가볍게만 덮어주십시오. 재배 간격을 어떤 분들은 막 30cm, 35cm 이렇게 심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여유롭지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폭이라도 더 심으려고 그러시는데, 제가 당부드리는 면적은 최소한 40cm는 떼주세요. 원래 이제 뭐 표준 재배법 보면 45cm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35cm 이상
40cm 정도는 좀 심어주세요. 나중에 이게 좀 자라다 보면 이파리들이 금방 겹칩니다. 좁게 심으면. 그러면 불리한 점이 많아요. 우선은 햇빛 경쟁에서 서로 그늘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안 좋아요. 다음 두 번째, 이게 밥을 나 혼자 먹어야 되는데 자꾸 누구하고 나눠 먹으랍니다. 뿌리에서 양분을 나눠 먹는 셈이에요. 왜냐하면 뿌리가 자라면 잎의 폭만큼 자랍니다. 그러면 잎이 겹쳤다는 뜻은 뿌리가 서로 겹쳤다는 뜻이에요. 그럼 서로 양분을 지금 나눠 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양분에서 손해예요. 그러니까 재배 간격을 확보해서 얘 밥그릇을 보장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은 이 포장은요, 항상 말라 있는 게 좋습니다. 여기가 습하면 첫 번째 달팽이가 자주 와요. 두 번째 세균 증식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환기가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좁으면 이파리들이 막 이제 커지면서 환기가 불량해지니까 그만큼 습해져 있어요. 그러면 세균 증식도 많아지고 달팽이도 자꾸 와서 피해를 줍니다. 좋지 않아요. 더위에서부터 모종을 지키는 방법, 뭐니 해도 기온을 맞춰서 심으시는 것 뿐이에요. 거기에 뭐 종이컵을 씌우신다, 뭐 차광망을 씌우신다 하는 방법들도 있지만 그건 그 다음 일입니다. 일단 모종을 심으실 때는 기온이 좀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도를 잘 살펴보시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내용 마칠까 합니다. 자, 여러분, 올 가을 배추 농사 무사히 시작하셔야,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해서 끝까지 풍성한 수확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